주제를 알았으면 조용히 떨어져 나갔어야지. 감히 누굴 넘봐. 차가운 갤러리 VIP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이수빈의 가슴에 꽂힙니다. 수빈은 억울함과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입을 뗍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매가 더욱 사납게 일그러지며 소리칩니다.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게 어디서 냄새나게. 독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고성희가 받아든 서류 봉투 속에서 이수빈의 사진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온 직후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고성희가 박성재와 이수빈의 비밀 연애를 알게 되고 수빈이 다름 아닌 이 지역의 여동생이라는 사실까지 파악하며 경악했었죠. 이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고성희라는 인물이 가진 권력욕과 트라우마를 동시에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몸부림쳤던 성희에게 자신의 의부사들 성재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과 엮인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으니까요. 사실 이 끔찍한 대면은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아들 성재가 없는 시간을 골라 수빈을 자신의 갤러리로 초대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빈은 그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에 들떠 패션 크리에이터로서의 감각을 살려 가장 화려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었습니다. 계산에 밟고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던 수빈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상대가 누구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간파하지 못한 채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희는 처음에 수빈을 앞에 두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성재가 보는 눈이 있네. 참 예쁘고 밝아서 좋아. 라고 칭찬으로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순식간에 칼날로 변했는데요. 성희는 수빈의 아버지 이상철이 정년퇴직한 사실, 어머니 김다정이 평범한 주부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의 평수와 대출금까지 넌지시 읊조리며 수빈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재는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이을 아이야. 너희 집안 형편으로 감당이나 되겠니? 내 오빠라는 이 지역, 우리 회사 본부장이랑 친구라며? 친구 여동생이랑 놀아나는 꼴이 참 우습지 않니? 이수빈은 충격에 휩싸여 찻잔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떱니다.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해 신분 상승을 꿈꿨던 그녀였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던 것이죠. 항상 당당하고 애교 많던 수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 갤러리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성재가 들이닥칩니다. 성재는 어머니 성희의 독설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수빈을 감싸 안고 나가려 하지만 성희는 멈추지 않고 쏘아붙입니다. 내가 이 아이랑 계속 만난다면 이 지역도 회사에서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역과 성재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재는 지역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수빈은 오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성재에게 이별을 고하고 잠적해버립니다. 한편 옥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상철과 뜨거운 화해를 했던 이 지역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집안의 활력소가 되던 막내 수빈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고 어머니 김다정마저 수빈의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지역은 수빈을 달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수빈은 오빠 때문에 헤어진 거야 라며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지역은 직감적으로 성재의 집안, 특히 고성희가 개입했음을 눈치챕니다. 그는 곧장 회사로 달려가 성재를 옥상으로 불러내는데요. 주먹다짐이라도 할 것 같았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은 의외로 차분하게 성재에게 묻습니다. 너 우리 수빈이 감당할 수 있냐? 내 새어머니 보통 분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성재는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 지역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라며 눈물을 보이고 지역은 그런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비혼주의자로서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겼던 지역이지만 동생의 아픔과 친구의 고통을 보며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장면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역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건 역시 지은호였습니다. 은호는 옥례 할머니의 49제 준비를 돕기 위해 정순이 여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챙겨 지역의 집을 찾았는데요. 마침 집 앞 놀이터 벤치에 홀로 앉아 고뇌에 빠진 지역을 발견합니다. 은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역의 옆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고 지역은 그런 은호에게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기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선배, 너무 애쓰지 마요. 선배 잘못 아니잖아요. 은호의 담백한 위로에 철벽 같던 지역의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 은호의 고백을 거절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보게 되는 지역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드디어 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로맨스의 설렘도 잠시, 또 다른 곳에서는 안타까운 이별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보디가드직을 그만두고 잠적했던 이지환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영나는 어머니 성희의 감시를 피해 기어이 지환이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3년 사귄 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욕을 잃었던 지환에게 영나는 자신을 밀어내는 그를 향해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 딸이기 이전에 그냥 박영나예요. 당신이 보디가드든 아니든 상관없어. 우아하고 차분했던 영나가 빗속에서 지환을 붙잡고 오열하는 장면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는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지환 역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영나를 바라보지만 자신의 처지와 영나의 배경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형 지혁과 얽힌 복잡한 관계 때문에 차마 그녀를 안아주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고성희는 수빈을 떼어놓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예 이지혁의 집안을 밟아버리기 위해 뒷조사를 더 깊게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와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과거 같은 동네에서 자란 고향 선후배 사이였으며, 더 나아가 정순이의 죽은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박진석의 회사와 연관된 하청업체 비리 사건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 문제를 넘어선 기업 간의 악연이자 두 집안을 원수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었습니다. 성희는 이 사실을 박진석에게 알리기보다 자신의 무기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이용해 은호가 성재를 좋아하게 만들도록 조종하거나 혹은 지혁과 은호 사이를 갈라놓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성희는 남편 박진석의 과거 치부조차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소름 끼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편 이상철은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딸 수빈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만 살아왔던 그에게 돈 때문에 딸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은 평생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상철은 큰 결심을 하고 예전 직장에서 알던 지인을 통해 박진석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려 합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 만남을 먼저 가로챈 것은 역시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상철을 불러내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퍼붓습니다. 당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 귀한 아들을 홀려. 주제를 알아야지. 상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정중하게 대꾸하지만 성희가 그러니까 당신이 평생 그 모양으로 살다 퇴직이나 한 거야. 옥내 놓인 내가 죽으면서 뭐라도 남겨줬나 보지? 라며 고인이 된 어머니까지 들먹이자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평소 고지식하고 점잖던 상철이 성희가 앉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라고 고함을 치는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마침 그곳에 들어오던 지혁과 성재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수모를 목격한 지혁의 눈빛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성재 역시 자신의 새어머니가 저지른 지세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이 사건은 지혁과 성재의 우정을 완전히 깨트릴 수도, 혹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성희에게 대항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소란스러운 식당 안, 성희에게 삿대질하며 분노하는 상철을 말리던 지혁.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식당 입구에 서 있던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가 박진석 회장 성재의 아버지과 마주칩니다. 박진석은 성희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진석을 본 정순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내뱉은 한마디. 당신, 살아있었어? 이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물음표를 던집니다. 정순이의 남편이 박진석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사실 정순이와 박진석 사이에 또 다른 과거의 인연 혹은 악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은호나 지강호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박진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소란스럽던 식당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성희에게 삿대질을 하던 상철도, 분노에 차있던 지혁도,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성재까지 모두의 시선이 입구에 선 정순이에게로 쏠렸죠.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박진석 회장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도시락 통이 바닥에 나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순이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 역시 선글라스를 벗으며 굳어버린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하의 박 회장이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다니요. 이때 영문도 모르는 은호가 엄마를 부르며 다가가고 성재가 아버지? 라며 박 회장을 부르는 순간 순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당신, 살아있었어? 라는 비명 같은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단순히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호의 아빠, 혹은 지강호의 출생에 박진석이 얽혀 있는 걸까요? 성희의 악행으로 이미 엉망진창이 된 지혁과 성재의 우정 앞에 이제는 부모 세대의 끔찍하고도 은밀한 과거라는 거대한 폭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지혁과 은호는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당장 다음 해에 밝혀질 두 사람의 과거를 기대해 주세요.